이번 20대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게 되면서 경제 전반을 비롯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20대 국회 경제를 살리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써주기를 당부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과 노동개혁 차질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염현석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당 쪽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를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요. 새누리당이 과반에서 이제 한참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 데 그쳤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을 확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와 여당이 독자적으로 법안 처리가 이제 힘든 구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지만 이제 19대 국회에서 이제 처리되지 못한 각종 경제 정책들과 법안들의 이제 운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먼저 이재경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선 진통을 거듭해온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노동시장 개혁 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안입니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파견법은 파견 허용 분야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거셌던 법안인 만큼 야당이 우위를 점한 국회 구도에서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양극화 논란 속에 4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도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정부 대책이면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규제 프리존 신설, 공유경제 활성화 등은 야당과의 합의가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들 법안을 20대 국회가 문을 열기 전에 처리한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 현실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서비스법하고 규제 프리존법인데 그거는 19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은 19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능한 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죠. 기획재정부 안팎에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앞세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은 차기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더민주는 공공임대주택과 기초연금, 보육, 돌봄, 포괄관호 서비스 등 보건이나 복지 분야 투자를 늘려 서민경제 지원과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난 민심이 불러온 정치 구도의 급변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국회 무게중심이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또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통과도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이와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계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재계 관계자들은요, 앞으로 펼쳐질 정국에 대해서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다소 유리하지 않을 입장이라면서 이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던 선심성 공약들이 이제 대부분 결국 이제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 이제 걱정이 가장 큰데요. 예. 경영자총협회는 오늘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경영계 논평을 내고 공약 재검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경총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이제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이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들에 대한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제 마련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다분히 이제 부담감을 표현을 한 겁니다. 특히 야당들은 이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세제 개편을 이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가장 먼저 꼽히는 게 23%로 낮아졌던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높이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재계에는 앞으로 어떤 이제 새 국회가 정책 방향을 내세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계도 그렇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입장차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야당의 공약들의 특징이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 위주로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예.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런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뭐 과거 정권 교체마다 경제 민주화 공약들이 실현될 때 대기업들이 이제 한동안 홍역을 겪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새 국회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국회 전국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온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19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이제 노동개혁이나 뭐 서비스 발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원점으로 거의 돌아가게 됐거든요. 이 때문에 기업들은 구조조정마저 이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중 어느 한 곳도 주도권을 잡은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요. 결국 부담은 기업들에게 이어져 뭐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나 이제 M&A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내세운 이제 대기업들의 성과 공유제 확산 그리고 거래 관한 개선들 등 유리한 공약들이 이제 약속대로 이행돼야 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번 총선 결과로 경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염혜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